2시간 전에 마감한, 아니 16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땡스기빙 데이로 휴장을 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견고한 조정을 받고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또 어제 유럽 증시는 열렸습니다. 모두들 생각하는 고가에서 유럽 지수는 강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을 왜 계속 강세로 보는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이 317선 중반에서 나왔으나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인지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기관들은 위클리 풋 옵션을 집중 매도하면서 시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했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강하게 상승하려는 흐름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전장부터 굳이 리스크를 지른 쪽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숏을 볼 상황이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외국인들은 오전 10시까지 500억 가까이 현물 매도를 했으나 홍콩 세션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히려 현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했고 이후 장중 매도분을 모두 걷어들이고는 종가의 삼성전자 등 대형주 중심으로 현물을 매수해서 마감시켰고 선물 시장에서도 21일과 22일에 들어온 이 단기 매매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미결제약 정도 오후 들어 감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후 1시 이후로 선물 미결제약정이 감소한 것은 지난 21일 들어온 그 315선 이하에서의 선물 매수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데 반해 선물 매도자들이 손절매를 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는 이번 주 화요일이 단기 바닥을 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해외 시장이 쌍봉을 만들듯이 월중 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는데 이 YTD 수익률로 글로벌 꼴찌나 다름없는 우리 시장이 쌍봉을 만들러 간다. 그러면 322선까지는 충분히 달리고도 남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은 양 옵션이 잔존일 대비로는 어느 정도 다이어트 되어 있는지라 시장이 추가 상승할 경우 그 속도에 따라 외가격 옵션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요. 감마가 미친 듯이 살아나는 그런 만기주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오후 1시 이후의 상승으로 외가격 콜옵션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마켓 세티먼트가 다시 롱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동적 스트레들 매도가 쌓이면서 변동성이 와장창 빠져서 이제 V코스피 지수는 16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전일 유럽 증시는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상승했죠. 우리 시장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유럽은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콜옵션이 폭발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 2500선, 그러니까 선물로 한 325선까지는 이번 주는 힘들어도 다음 주가 되면 좀 무난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특히 그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될 경우 콜옵션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아니라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시장은 당장 숏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 마감 헤드라인은 놀랍게도 Bulls Return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3분기 실적 강세 예상보다 소프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페드의 금리 인상 템포가 늦춰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번 주 내내 올랐다는 핑계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이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기술적 매도 포인트에서 시장이 꺾이지 않다가 오늘 위로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유럽 시장의 특징이 한 번 추세가 생기면 그 추세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움직이고 또 횡보기에 들어서면 몇 달이고 횡보를 하죠.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을 때 이 상승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어디에도 추세가 꺾인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는데 단지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선이 상단에 닿았으니 혹은 기술적으로 연중 고점에 도달했으니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유로존 증시는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도 또 이머징 증시에 비해서도 낮은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유로스탁스 지수는 거기에서도 또 최우량 주식 50개를 모아서 인덱스 만든 것인데 이러면 매크로 이벤트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별 종목 리스크는 거의 없는 그런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로스탁스 인덱스를 숏치느니 차라리 다른 인덱스를 숏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이 같은 증시는 뭐 고점권에서 추가 상승을 했는데 놀랍게도 변동성 선물, 이거 유럽 변동성 선물이죠. 그게 2%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변동성 지수는 이 VTX 이거는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죠. 일중을 보면 스트레이트 볼게요. 어제는 그냥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 지수는 올랐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변동성이 바닥이라고 보고 변동성 선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변동성 선물이 먼저 고평가가 되면 지수가 급반전 하락을 할 경우 그 하락도가 변동성 고평가만큼 나오지 않다면 지수 하락에도 변동성도 같이 하락하는 일이 나오죠. 너무 어렵나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빠따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에 힘을 빡 하고 줬죠. 선생님이 막 풀스윙으로 빠따를 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아프네요. 그럼 이제 엉덩이에 과도하게 힘을 준 것을 풀어버리게 되죠. 미리 힘을 줬으니까 대비를 했으니까 충격이 덜했던 겁니다. 근데 뭐 샌님 같은 선생님이 가벼운 회초리를 갖고 와서 에이 뭐 좀 맞지 뭐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엉덩이를 댔는데 이 회초리가 날카롭게 엉덩이를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찔끔 나고 뭐 엉덩이 싸지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아파 하면서 선생님을 노려볼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들 수가 있죠. 이러면 이건 오버액션이 아니라 진심으로 폴짝폴짝 뛰게 아픈 겁니다. 변동성이란 게 그래요. 시장 충격에 대비한 이 보험 비용인데 비용을 지불한 것 이상이 충격이 나오지 않으면 보험 비용은 아깝게 느껴지죠. 반대로 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해지를 안 하고 있는데 충격이 세게 온다. 그러면 시장은 크게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유로스탁스 지수는 올라가는데 변동성 선물도 오늘 같이 올랐죠. 시장은 여기서부터는 오버액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듯 했는데 이것은 양쪽에 대한 리스크를 다 대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아주 빠르게 올라가서 숏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상승 추세를 훼손하면서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채권 시장에서는 유로존 장기 채권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인데 유럽 주식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빈 곳간을 채워넣는 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상품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아무래도 특별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세션은 전산장 조기 종료가 있었지만 뭐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미국 세션은 다루지 않고 바로 총평과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마감에 318선을 강하게 갖다 붙였죠. 야간 선물은 318선 후반까지 당겨놨는데 전체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320선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320선에 근접할수록 콜옵션 매도자들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전일 오후장에 상승을 할 때 외가격 콜옵션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오전장을 빠르게 당기게 된다? 그러면 콜옵션들이 또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어떤 속도로 당기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빠르게 당긴다면 이제는 풋옵션 매도분을 조금씩 청산하는 식으로 이 고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월물 잔존일이 2주 넘게 남아있지만 이제 옵션 변동성이 16포인트까지 하락한지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선물 매수가 과하게 잡혀있는 것도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은 휴장이라서 별도의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업로드된 영상에 이 빅스의 하락이 PTP 종목이고 또 10%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뭐 개폭락한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다른 댓글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 댓글만큼은 좀 안타까워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변동성 ETF에 대한 우리 시장의 넷 익스포저가 2천억이 넘는다. 뭐 전세계 따지면 수십조 매도 또 그걸 기다리는 세력까지 합하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명목 가치와 시장 가치를 혼돈해서 그런데요. 이 S&P 명목 가치는 굉장히 커요. 그러나 시장 가치는 14분의 1밖에 안 되죠. 지난주에 비슷한 기사가 있었어요. S&P 옵션에 무려 2조 달러의 만기가 도래한다. 2조 달러면 하나로 2,800조 원이에요. 2,800조 원. 이렇게 살벌한 금액이 만기를 맞는다고 해서 별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억이 명목 가치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ETF 투자자들이 1억이 포지션 취한다? 그럼
그럼 선물로 계산하면 두 계약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시장에 충격을 주기나 하나요? PTP 때문에 변동성 ETF를 매수한 쪽에서 손절하니까 변동성 하락할 것이다? 굉장히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이 시장에 올면 그냥 털리는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 매매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입으로 매매할 때는 깔끔하게 예쁜 입으로 매매를 해야죠. 그 시장은 이 도박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한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